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에서 우주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원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서 보듯이 아르테미스의 한기가 느껴진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달 탐사 프로젝트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할 거다. 그래서 제목에 그렇게 접었습니다. 여기 제목에서 봤듯이 우주 산업이 갈목하게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뉴문 러시, 골드 러시가 아니라 달을 탐사하는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달 탐사, 우리나라도 달 탐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주 산업을 성장시킬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안보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도 정찰 위성을 2030년까지 많이 쏘아 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두 가지 축으로 우주 산업을 성장시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달 탐사부터 좀 말씀드리면,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인류의 달 탐사 착륙 지점과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리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위성을 처음 쏘아 올린 나라는 소련입니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이 1957년도에 쏘아 올렸는데 미국에서는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쏘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일명 스푸트니크 소크라고 하는데 그 스푸트니크 소크 이후에 1958년도에 나사가 설립이 됩니다. 나사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우주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는데 1962년에 휴스턴 우주센터 건립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유명한 연설을 하죠. 문샷을 가겠다. 그런 정책을 하겠다. 언제 1970년대가 오기 전에 하겠다는 유명한 연설을 하고 드디어 1969년에 이게 표시해 드렸지 암스트롱이 달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72년까지 여기 표시한 대로 아폴로 11호 그다음에 1972년 12월 11일 날 아폴로 17호가 미국의 마지막 달 착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달에 대한 착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흔하지 않게 이루어졌고 그러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에 중국의 창어 4호가 달에 착륙을 중국으로선 처음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2019년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면서 여러 나라들이 앞으로는 뭐 2030년, 2025년, 2026년, 2030년, 그다음에 2040년까지 달 착륙을 위한 러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작년도에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인도의 찬드라얀 3호가 여태까지는 착륙 지점이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몰려 있었는데 남극에 최초로 성공해서 인도의 존재감을 우주 산업의 존재감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앞으로 달 착륙이 많아지면서 우주 산업을 이끌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달 착륙 프로젝트의 가장 메인 프로젝트죠. 미국이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화될 건데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달 착륙을 남극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왜 아르테미스라는 단어를 썼냐면 다 아시겠지만은 그리스 신화에서 달의 여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인 달 탐사로 인해서 남극에 착륙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3명의 남자 유인 사람과 그다음에 여자 한 명이 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껴 있기 때문에 여신이 그래서 달의 여신이라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 착륙해서 여러 가지 베이스 캠프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30년대에는 화성까지도 유인 탐사가 가능하게 하는 전지기지를 만들자. 요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본 주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 선행 탐사 단계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산업용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 CLPS가 올해 6번 달 착륙을 위해서 무인 착륙선이 띄워지게 됩니다. 1월 달에는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고 2월 달에 지금 오디세우스가 쏘아 올렸고 그 다음에 22일이죠. 22일 날 남극의 달 착륙에 무인으로 착륙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착륙한다는 소식이 들리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태까지는 나사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상당 부분 아까 말씀드린 CLPS 부분에서는 민간한테 상당 부분 이양을 하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번에 대한 민간 달 착륙선이 발사되는데 이거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왜 민간의 달 착륙선이 중요하냐면은 우주 산업이 민간에까지 이제 성장시키는데 하나의 기폭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유인 우주인들이 달 착륙선에 타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활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2025년 9월, 내년 9월이죠. 아르테미스 2호가 여성과 유색 인종으로 구성된 우주인 4명을 태워서 달 궤도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달 궤도를 몇 번 돌고 다시 지구로 오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2026년 9월에 드디어 아르테미스 3호가 우주인 4명을 달의 남극에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남자 3명과 여자 1명으로 우주인 4명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24년 9월 달에 오리온 우주선을 타고 달 궤도를 돌고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2026년 9월 달에는 남극의 달에 착륙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 특히 중국 뭐 등등등등이 달 착륙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여태까지 한 거 위에 또 다다른 또 더해서 달 착륙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하게 말씀드린 거는 달 착륙이 이제는 본격화되면서 우주 산업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성장성인데, 제4차 우주 개발 진흥 기본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2년마다 앞으로 5년을 내다보고 우주 개발 진흥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놨던 건 뭐냐면 2022년 12월 달에 우주 개발 진흥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위성 개발 및 발사 계획 현황이 있는데, 보시면 2027년까지 이제 발사 계획들이 그림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있고, 2032년까지 나와 있고, 2045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2024년 이제 12월 달에 또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때는 2027년도가 아니라 2029년고를 내다보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실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성 발사가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안보 이성이라고 해서 수도 없이, 요거는 그냥 점점점으로 되어 있지만 수도 없이 많이 쏘아 올린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안보 이성, 정찰 이성이 우주 산업의 성장을 좀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금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발사체 부분입니다. 발사체가 한국형 발사체라고 해서 작년도에 누리호를 저거 하고 쏘아 올렸죠.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는 이제 차세대 발사체. 차세대 발사체는 주로 어디에 활용될 거냐면 아까 달 착륙선을 가지고 착륙하는 그 차세대 발사체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형 발사체는 대기권
안에서만 가면 되는 거니까 성능 측면에서는 차세대 발사차는 또 대기권을 벗어나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능 측면에서는 3배 내지 4배가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한국형 발사체랑 차세대 발사체를 비교했는데 당연히 보시면은 무게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3배 내지 4배가 차세대 발사체가 당연히 그 달 착륙선을 가지고 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또 대기권 밖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 차세대 발사체에 대해서 발주가 2월 21일 날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9,500억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세대 발사체를 체계 종합기업 공모전이 2월 21일 날 조달청에서 4시에 마감이 되고 참가 업체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2곳의 참여가 예상이 되며 그 다음에 2월 27일, 28일 날 심사에 돌입해서 우선 협상 대상 기업은 빠르면은 2월 28일 날 다음 주죠.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 착륙은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거는 2032년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 착륙을 위한 발사체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벌써 이제 발주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달 발사체, 차세대 발사체의 체계 종합 기업에 선정이 되면은 개발 과정을 거쳐서 2030년도에는 발사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 2031년도에는 달 착륙선 예비 모델을 발사합니다. 그 다음에 2032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모델이 2032년 드디어 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달 착륙을 가기 위한 발사체를 이제 개발할 예정이다. 그래서 2월 21일 날 마감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그 우주항공청인데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는 1월 9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월 정도, 한 5월 말에는 우주항공청이 출범될 수 있는데, 우주항공청이 출범이 되면은 여러 가지 우주 산업에 대해서 성장이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사가 설립돼서 우주 산업이 성장됐듯이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더 좀 보실 게 뭐냐면 아까 달 탐사도 얘기했지만은 당연히 꿈이 있고 더 원대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이 출범하게 되면은 이런 달 착륙, 달 탐사선에 심혈을 기울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 탐사 2단계 사업 착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달 연착륙 검증선과 달 착륙선 독자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발주가 본격화되면서 우주 산업의 성장에 하나의 핵을 그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 5,300억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여러 가지 달 탐사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 탐사 로드맵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우주 산업의 성장을 이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그 안보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찰 위성, 안보 위성 차원에서 우리나라 또 우주 산업을 이끌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사진이 뭐냐면은 작년 11월 21일이죠.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만리경 1호가 천리만 1호 로켓에 실려 발사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북한 군사 정찰 1호기가 발사가 돼서 지금 순조롭게 통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사진은 뭐냐면 작년 12월 2일이죠. 미국 캘리포니아 반데버그 우주국 기지에서 한국군의 군사 정찰 1호기가 발사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 11월 20일 날 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으로 쏜 게 아니라 이거는 5년 전부터 계획을 했고 이 사업 12월 2일 날 싼 거는 4.25 사업의 일환으로
425 사업은 2호기 1기와 그다음에 4기가 이제 쏘아 올리는 정찰 위성인데 5기의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1호기가 작년 12월 2일 날 쏘아 올렸고 이제 1호기와 2호기는 올해 4월 그다음에 올해 11월에 쏘아 올리고 나머지 3호기, 4호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쏘아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25 사업이 하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는 군 정찰 위성이 전혀 없었는데 정찰 위성 5기를 가지고 이제 북한을 속속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말씀드릴 거는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인데 이거는 다수의 사 위성하고 2호 위성이 들어갈 건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2026년까지 요거를 개발하고 나서부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4기를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40기는 사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2호 IR 적외선 기는 4기 정도가 구성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까지는 5기 쏘고 그다음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정찰 위성으로 44기 쏘면은 당연히 50기 정도가 쏘는데 요거보다 더 붙여서 2030년까지는 한 70기 정도를 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거의 70기 정도 쏜다고 치면 엄청난 성장이죠. 그래서 정찰위성, 이 안보위성으로 우리나라 성장을 좀 이끌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측면이 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저궤도 이성통신을 활용하는 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스페이스X가 지금 6,000개 정도를 저궤도에 위성을 쏘아 올린 상태고 원앱이 600개 정도의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저궤도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우주 인터넷 사업이 올해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납품하는 업체들, 안테나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좀 수혜가 가시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이제 우주 산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특히 글로벌적으로 달 탐사가 러시가 일어나면서 우주 산업이 성장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2월 21일 날 공모가 마감되는 차세대 발사체 부분이 있고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해서 달 착륙선을 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이 5월 달에 말에 출범이 하게 되면은 달 착륙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발주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달 탐사, 우주 탐사에 한 획을 그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안보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찰 위성을 1호 정찰 위성을 12월 2일 날 쐈고 그다음에 올해는 4월 달, 11월 달에 쏘고 내년도에 2기가 또 쏘고 그다음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4기가 쏘아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안보 측면에서도 이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 로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K2 전차라든지 그다음에 또 철도 전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철도 차량을 만드는 업체인데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국내 최초로 메탄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차세대 발사체도 있지만 또 발사체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스페이스 X 같이 재사용할 수 있는 발사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메탄 엔진 기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K2 전차 수주가 좀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폴란드 2차 계약이 남았습니다. 이제 800대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19일부터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임시국회가 진행되는데 거기서 수훈법이 통과가 되면은 바로 수주가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로 현대 로템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LP 이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 탐사 2단계 사업이라든지 소형 위성 개발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신규 수주로 이어지면서 또 LP 이성의 수혜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KPS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또 개발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관련돼서 수주가 많이 받았고 올해도 이런 관련된 신규 수주가 이어질 것 같아서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4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많이 빠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저궤도 이송통신 우주 인터넷 사업이 원앱 등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평평한 안테나, 새로 개발된 평평한 안테나가 4월부터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나가면서 이 평평한 안테나 매출이 전체 매출 상승을 이끌 것이고, 그다음에 수익성 개선도 이끌 것이다. 그렇게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i3 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적외선 영상 센서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적외선 영상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우주 이성 분야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공위성 많이 쏘아 올리고 뭐 적외선 영상 센서 관련해서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수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 방산 부분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K2 전차라든지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조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방산 부분의 성장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주산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